주인공은 평범했던 지구에서의 삶을 허망한 사고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눈을 뜬 그의 앞에는 모든 세상을 관장하는 듯한 신비로운 존재가 서 있었습니다. 신은 그에게 새로운 세계에서의 기회를 주겠다며 놀라운 선물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늙지도 죽지도 않는 불로의 육체와 무한한 마력의 제어권이었습니다. 다시 태어난 소녀는 자신이 도착한 곳이 울창하고 험난한 숲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몸에 흐르는 거대한 마력을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물방울을 소환하려 했을 뿐인데 공중에 거대한 수구가 형성되었습니다. 소녀는 마력을 압축하여 물의 형태를 날카로운 창으로 변형시켰습니다. 단 한 번의 손짓에 주변의 거대한 바위들이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소녀는 이곳에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자신만의 은신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는 수속성 마법을 응용하여 거대한 얼음 궁전을 순식간에 세워 올렸습니다. 반짝이는 얼음벽 안에서 그는 마법의 기본과 응용을 매일같이 수련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마력 제어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숲의 사나운 마물들을 상대로 실전 감각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달려드는 마물들은 그가 손을 뻗기도 전에 얼음 조각이 되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불로의 몸 덕분에 그는 지치지도 않고 수십 년의 세월을 수련에만 매진했습니다. 소년의 겉모습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내면은 신에 필적하는 괴물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숲의 가장 깊은 곳에서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거대한 기운이 감지되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새들이 비명을 지르며 숲의 바깥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은 호기심과 긴장감을 품은 채 그 기운의 근원지로 향했습니다. 숲의 끝자락에는 거대한 동굴과 함께 전설 속에나 존재하던 드래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주인공의 발소리에 거대한 드래곤이 천천히 눈을 뜨며 금빛 안광을 뿜어냈습니다. 드래곤은 자신의 안식처에 침입한 작은 인간을 보고 분노의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강력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평온한 표정으로 마법 방어막을 전개했습니다. 드래곤은 자신의 위압감을 견뎌내는 소년을 보며 흥미롭다는 듯 말을 걸어왔습니다. 드래곤은 자신이 이 숲의 지배자이며 인간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힘을 증명해 보이겠다며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동굴 전체의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며 대기가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얼음창들이 허공에 수천 개나 생성되어 드래곤을 포위했습니다. 드래곤은 소년이 뿜어내는 마력이 자신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임을 직감했습니다.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며 동굴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주인공은 마법을 거두는 대신 드래곤에게 한 가지 제안을 건넸습니다. 싸움보다는 서로의 지식을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드래곤은 수천 년 만에 만난 흥미로운 인간의 제안에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전설의 드래곤과 불로의 소녀는 기묘한 우정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드래곤은 이 세계의 역사와 인간들의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소녀는 숲 너머의 세상에 대해 점차 강한 호기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숲을 떠나 인간들의 사회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드래곤은 소년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며 자신의 비늘로 만든 호신용 펜던트를 건넸습니다. 주인공은 드래곤의 배웅을 받으며 광활한 세상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숲의 경계를 넘자마자 그는 피냄새와 함께 강력한 마력의 충돌을 감지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정체불명의 마물들에게 포위된 한 무리의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소년의 눈앞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거대하고 기괴한 마물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과연 자신의 압도적인 힘을 감추고 이들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비명소리가 숲 전체를 울리는 순간 소년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낯선 차림의 남자가 마물들에게 포위된 채 검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숙련된 솜씨로 칼을 휘둘렀으나 수십 마리에 달하는 늑대형 마물들의 공세를 혼자 막아내기엔 역부족으로 보였습니다. 나는 가볍게 손을 뻗어 공기 중의 수분을 응집시킨 뒤 날카로운 얼음 화살 수십 개를 허공에 만들어냈습니다. 단 한 번의 손짓에 얼음 화살들은 늑대들의 급소를 정확히 꿰뚫으며 순식간에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던 남자는 압도적인 마법 위력에 넋이 나간 듯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자신을 아벨이라고 소개한 그는 생명의 은인에게 감사를 표하며 숲 밖의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숲에서만 지내왔기에 그가 들려주는 도시와 모험가 길드에 대한 이야기에 깊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결국 나는 아벨을 따라 인간들의 거주지로 향하기로 결심하고 짐을 챙겨 숲을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처음 마주한 시련은 인간의 땅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거대한 알테스 산맥이었습니다. 아벨은 산맥의 험준함과 그곳에 서식하는 강력한 마물들에 대해 경고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블로의 몸과 무한한 마력을 가진 나에게 자연의 험난함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팔은 절벽을 만날 때마다 나는 얼음 계단을 만들어 아벨이 편하게 오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나의 마법 활용 능력에 아벨은 매번 경악을 금치 못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 중턱에 도달했을 때 거대한 날개를 가진 와이번 무리가 우리를 먹잇감으로 삼으려는 듯 하늘을 덮었습니다. 나는 손가락 하나를 튕겨 대기 중의 온도를 순식간에 영하로 낮추어 와이번들의 날개를 얼려버렸습니다. 비행 능력을 상실한 괴수들은 비명을 지르며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추락해 사라졌습니다. 아벨은 이제 놀라는 것조차 포기한 듯 나를 전설 속의 대마법사 보듯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고된 산행 끝에 산맥의 정상에서 우리는 저 멀리 펼쳐진 인간들의 대도시 루미나스를 발견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석양 아래 성벽에 둘러싸인 도시는 내가 알던 숲과는 전혀 다른 장엄한 풍경을 자랑했습니다. 드디어 인간 사회에 발을 들인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묘한 설렘으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성문 입구에 도착하자 위압적인 갑옷을 입은 경비병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통행증을 요구했습니다. 아벨은 자신의 모험가 증표를 보여주며 내가 그의 동행인이자 견습 마법사라고 능숙하게 설명했습니다. 도시 내부로 들어서자 수많은 인파와 시끌벅적한 상점들의 소음이 나를 압도하듯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곧장 모험가 길드 본부로 향했고 그곳은 이미 의뢰를 찾는 수많은 모험가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길드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마력 측정석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증명해야 한다는 절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힘을 그대로 드러냈다가는 큰 소동이 일어날 것임을 직감하고 최대한 마력을 억제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주 미세하게 흘려보낸 마력만으로도 측정석은 감당하기 힘든 진동을 일으키며 푸른빛을 뿜어냈습니다. 길드 접수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치를 확인하더니 나를 단번에 상급 등급으로 분류하려 했습니다. 나는 조용한 삶을 원했기에 그녀를 설득하여 간신히 가장 낮은 등급인 F급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손에 쥐어진 은색 철판에는 나의 이름과 등급이 새겨져 있었고 그것은 공식적인 나의 신분증이 되었습니다. 아벨은 축하한다며 근처 식당에서 내게 시원한 음료와 이곳의 특별한 요리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식당 내부에서는 여러 모험가들이 최근 도시 주변에서 발견되는 이상 현상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체불명의 검은 안개가 숲을 침식하고 있으며 마물들이 비정상적으로 흉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나는 숲에서 드래곤을 만나기 전 느꼈던 불길한 기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내일 첫 의뢰로 그 안개에 대한 조사를 선택해 이 세계에 닥친 변화의 정체를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강렬한 시선이 느껴져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붕 위 어둠 속에서 붉은 눈동자가 번뜩였고 그 존재는 인간이 아닌 사악한 마력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내가 고개를 돌려 확인하려던 찰나 그 그림자는 안개처럼 흩어지며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곳 또한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평화로운 곳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서서히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길드 아카데미 근처에서 비명소리와 함께 거대한 폭발음이 도시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현장으로 달려가자 그곳에는 어젯밤 보았던 그 사악한 기운이 이미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부서진 잔해 위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인간의 형상을 한 하지만 분명히 악마라 불릴 만한 존재였습니다. 악마는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뻗었고 검은 마력의 구체가 학생들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나는 즉시 거대한 얼음 방벽을 소환하여 학생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정면으로 그 공격을 받아냈습니다. 먼지 구름 속에서 걸어나오는 나를 보며 악마는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나는 억제했던 마력을 조금씩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기 중의 수분이 얼어붙어 날카로운 칼날이 되고 악마의 퇴로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악마는 괴기스러운 웃음을 터뜨리더니 대지에 손을 박아 넣어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키려 했습니다. 땅바닥이 갈라지며 그 틈새에서 수천 마리의 하급 마물들이 기어나오기 시작하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커진 사태에 나는 아벨의 경고를 떠올리며 마법 지팡이 대신 직접 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단 한 번의 휘두름에 수백 마리의 마물들이 얼음 조각이 되어 부서져 나갔지만 악마의 정체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 위에서 악마를 조종하는 듯한 더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나며 도시를 어둠 속에 가두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 순간 나는 이 소동이 단순한 습격이 아닌 거대한 전쟁의 서막임을 깨달았습니다. 검은 안개 속에서 수만 개의 붉은 눈동자가 동시에 나를 내려다보기 시작하자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과연 이 압도적인 물량의 악마 군단을 상대로 나는 정체를 숨긴 채 도시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하늘을 가득 메운 검은 그림자들이 도시의 평화를 위협하며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아카데미의 학생들은 처음 보는 거대한 악마의 기운에 눌려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나는 소란스러운 군중 속에서 조용히 걸어나와 공중에 떠오른 차원의 균열을 응시했습니다. 주변의 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으며 내 손끝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거대한 악마가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며 나를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나는 가볍게 손가락을 튕겨 보이지 않는 물의 장벽을 허공에 세웠습니다. 충돌과 동시에 악마의 발톱은 산산조각 나며 뒤로 튕겨나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나는 전력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기 중에 모든 수분을 제어하여 수천 개의 얼음창을 공중에 생성했습니다. 나의 명령과 함께 얼음창들은 유성우처럼 악마 군단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악마들은 자신들을 압도하는 초월적인 힘 앞에 공포를 느끼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이 도시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수룡의 형상을 한 마력이 도시 전체를 감싸며 결계를 형성했습니다. 차원의 문 너머에서 악마들의 우두머리가 분노하며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대지를 뒤흔드는 포효를 내지르며 나에게 거대한 화염구를 던졌습니다. 나는 가만히 서서 다가오는 화염을 향해 손을 뻗어 물의 소용돌이를 일으켰습니다. 상성 차이를 극복할 수 없는 화염은 차가운 증기가 되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이 지겨운 싸움을 끝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단 한 번의 도약으로 중력을 거스르며 악마 군주의 눈앞까지 솟구쳤습니다. 마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나의 일격이 악마 군주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얼어붙은 그의 심장은 수만 조각으로 부서지며 허공으로 흩날렸습니다. 우두머리를 잃은 나머지 악마들은 연기처럼 사라지며 차원의 문이 닫혔습니다. 하늘을 뒤덮었던 어둠이 걷히고 따스한 햇살이 다시 도시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지상으로 내려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느새 주변에는 아카데미 사람들과 도시 주민들이 나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영웅 대접을 받는 것이 쑥스러워 모자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아벨은 나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어 보였습니다. 그는 나의 정체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영원한 동료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진정으로 내가 원하던 삶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전생의 기억을 안고 불로의 몸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 세계를 지키는 것은 결국 내가 사랑하는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악마와의 전투 이후 도시는 더욱 활기차게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압도적인 힘에 대한 소문은 대륙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길드의 하위 퀘스트를 수행하며 평범한 모험가로 남았습니다. 가끔은 아벨과 함께 숲으로 사냥을 나가며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신이 나에게 준 선물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제는 어떤 위협이 닥쳐와도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자신이 있습니다. 수속성 마법의 끝에서 나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발견했습니다. 나의 전생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이 세계에서의 모험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불로의 소녀는 그렇게 자신만의 전설을 써내려가며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